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2020 베스트 앤 워스트 이슈입니다. 2020년 주식시장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국내 증시는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1,400선까지도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충격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힘입니다. 일명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냈고 현재 연말에는 2,800선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 증시 10대 뉴스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동학개미 열풍과 함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뜨거웠던 공모주 청약 열풍 그리고 지난 9월에 발표된 K뉴딜 지수 등을 꼽았습니다.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즉 비빅 업종의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이고요. 한편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중 갈등과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국내 증시 총결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노자성님, 보라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하셨네요. 지금 목걸이? 갑자기 왜 목걸이? 그리고 차온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답노트님 오랜만에 이름 보이는 것 같네요. 체리피킹님 출석 체크하시면서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 주미영님, 살려줘요님, 다윤남매님 그린라이트 오시라고. 자, 그리고 쫄보님도 함께 하십니다. 쭈링님도 얼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오늘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해피 뉴 이어 할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2020년에 국내 증시를 한번 다 총 결산을 해보면서 베스트 이슈, 워스트 이슈 꼽아보고 관련주들의 전망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 먼저 갖고 가라고 워스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운용형님, 예. 2020년의 워스트 이슈라고 하면은 키워드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차별화 쪽을 좀 잡아봤는데요. 차별화요. 예. 네. 이유는 장은 뭔가요? 좋았는데, 예, 장은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사상 최고. 어쩌면 저도 주식 경력 30년인데 상당히 뭐 기록에 남을 정도로 강한 상승이었는데. 네. 다 같이 상승 국면 쪽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가는 종목만 그래서 가고. 잘 대응하신 분들이야 베스트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지수 상승,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각각 약 30% 언저리, 코스닥 시장은 40% 언저리 수익을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못 냈던 분들을 본다 한다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지수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가면 그것만큼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괜찮아요. 예, 그런 근데 측면에서 오를 때는 못 올랐는데 빠질 땐 또 같이 빠져. 예, 예, 정말 마음 아프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워스트로 차별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을 측면에서 네. 워스트로 차별화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좀 잘 갔고 어떤 섹터 못 갔을까요? 예, 뭐 올해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지만은 특히 올해 차별화가 심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업종 차별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차별화, 업종 내 종목 차별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올해 업종별로 그 지수 등락을 보게 된다 한다면 올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만을 제가 표로 좀 준비한 건데 코스피가 27.7% 올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까지입니다. 네. 그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뭐 탁월하게 82.5% 그러네요.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가 40% 언저리,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종이 올랐는데 실제 화학업종은 LG화학 때문에 오른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제약하고 전기전자 섹터를 빼면 종합주가지수 27.7%를 상회한 섹터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어. 화학업종이 LG화학을 빼고 난다 한다면 네, 2차 전지 네. 쪽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던 것 자체는 업종으로 따지면 제약하고 IT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심에 극심한 차별화했다. 이쪽에 매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훨씬 못 따라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도 뭐 종목 진단 올라오신 분 계시지만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일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 포트를 저한테 보내준 거 보는 게 네. 보면 형편없는 주식들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네. 속하지 못한. 네, 그게 거의 70% 정도가. 아 진짜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30% 정도 언저리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도 보면 올해 펀드 수익률 자체가 대체적으로 약간 코스피 지수에서 약간 오버하는 정도 되더라고요. 28% 정도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훨씬 못 미쳤다. 물론 조금 전에 그쪽에 선별적으로 오른쪽에 하신 그렇죠 분들이야 늘어야 수익을 되지만 많이 그 부분이 보셨겠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어. 보시다시피 은행이라든가 의료업종 같은 경우 뭐 보험이라든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20% 이상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대체적으로 최근 뭐 코로나 피해주라고 벌써 뭐 화장품주도 또 안 좋고 네네. 특히 더 힘드신 분들은 남북 경협주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많거든요. 맞아요. 건설주도 또 코스피 같은 경우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20% 빠져 있습니다. 예. 그 업종으로 따지면 건설업종도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렇죠. 종합주가지 상승률 10%도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쪽이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이쪽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대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간 국면에서 나는 네. 지수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답답하다. 많이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시장 자체가 특히 네. 부익부, 빈익분 장세였고 개인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성과를 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확실히 차별화, 제약이나 전기, 전자 쪽으로 확실하게 쏠려 있는 모습 표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전기쟁이님이 내년에도 차별화가 클까요? 아니면 순환매로 키 맞추기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잠시 후 이제 내년 전망하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은행주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쪽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주실까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워스트 업종 갖고 계신 분 두 개의 섹터를 제가 꼽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봤던 가장 은행주가 많이 제일 빠졌고 끝에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의류업종이 의류. 10% 정도 좀 되는데 네.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변종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돈을 풀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은행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여건이죠. 은행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은행주 실적 자체는 지금 거의 최대 실적입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은 코로나 국면 쪽에서 거의 2분기 같은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거의 70% 정도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전혀 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실적 자체는 일부 은행주 한두 개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최대 실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모멘텀만 부각이 되면 은행주는 빨리 갈 건데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금리가 더 이상 경기가 회복되면서 더 이상 인하가 필요가 없다.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 당분간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은행주가 배당락이 될 건데 네. 배당락 이후에 은행주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내년도 1월달 시장에서는 못 가요. 큰일 네. 났네요. 이게 갖고 작년도도 계신 분들 어떡해요? 은행주가 대표적인 배당락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의 기업은행을 예를 든다 한다면 작년 네. 이맘때 배당락 의자는 12,500원이었는데 배당금은 670원 줬는데 당일날 600원 빠졌거든요. 그 뒤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한 번도 배당락 되기 전 주가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여전히 네. 좀 부진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워낙 주가 싸니까 더 빠지지는 이상 빠질 않는데 수가 없어.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는 제가 초과하기는 상반기까지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정도 가야지 네. 은행주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종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봐야 되는데 의류업종- 채팅창에서 잠옷만 줄창 팔리고 있다. 최근에 다들 집콕 가니까 잠옷만 팔려서 의류 산업이 안 된다. 근데 의료업종 같은 어때요?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보 활동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옷이 안 팔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류주들 잘 팔렸습니다. 그래요? 나이키라든 관련 종목들 신고가예요.
우리나라 왜 의료업체 우리나라 의료회사도 일부 좀 피해를 좀 받았지만은 그렇게 네.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OEM 의료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에 네네. 수출하는 한세시럽이라든가 영혼병 같은 기라든가 그다음에 힐라홀딩스라든가 관련 정보도 실적 엄청 좋습니다. 그뭐 실적 대폭적으로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모멘텀이 안 좋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해외 활동을 안 하니까 옷을 안 사 입을 거라는 것 때문에 또 여기다가 겨울철 날씨가 춥다고 그랬었는데 또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멘텀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일부 이거 의료업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든가 되면. 결국 내년도 가야 되겠죠. 내년 그렇죠. 1월달 뭐 중순이라도 가야 되면서 지금 1,000명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완화된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영업력 대표적 관심은 제가 영업력인데 영업력 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시적이에요. 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PR로 따지면 7배, 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네. 미국의 의료 기업들이 PR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뭐 영업력 같은 경우는 네. 주가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차트 모멘텀이 안 한번 좋아서. 확인할까요? 네. 예. 좋네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 예, 탄탄하게 실적은, 유지하면서 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의료업종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업력이 네. 좀 빠르게 좀 가지 않겠는가. 이제 밸류션을 봐서 충분히 평가를 좀 받을 것 같다. 이것도 모멘텀은 현재는 좋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은행주보다는 좀 좋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별화 장세를 워스트로 뽑아주셨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2020년 워스트 이슈 어떤 거 보실까요? 저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왜요? 대본을 작성했다 지웠는데 단타를 단타? 적었다가 네. 월스트 이슈로 단타를 적었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바꿨거든요. 코로나 코로나19 치료제. 창궐 및 치료제를 바꿨는데 이제 네. 단타는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은행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안 좋냐. 종목 차별화도 있지만 저는 전형적으로 내동매매와 추격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들이 안 좋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올해같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틀 정도 부각되면 내일은 다른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죠. 그렇죠. 빠르게 가니까 다른 섹터 가야 되겠다. 쫓아갑니다. 그럼 그때 거기 물려요.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섹터 또 가요. 그러더니 또 쫓아갑니다. 워낙에 모멘텀 장세가 강해. 오늘은 뭐 2차전지, 내일은 5G 막 쫓아갑니다. 이제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저는 단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 사람들 결국은 다 반납했죠. 네. 잠깐 내 계좌에 수익이 났지만 지속적으로 물론 그 중에서 1, 2%는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거의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게 됐던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이제 운영님 말씀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순환매가 올해처럼 빠르게 돌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매집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올해는. 그럼 며칠 뒤에 좀 이따 툭 오르고 좀 이따 툭 오르고 이런 장세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월스트 이슈로 오늘 코로나19 창궐과 치료제를 좀 뽑아갔고요. 네. 이제 뭐 선정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와 세계 전문가 예측을 다 벗어났다. 그렇죠.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때 지수 하방을 1900선을 봤거든요. 근데 1400선까지 그러니까요.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 범주를 벗어났고 또 예측 범주를 벗어난 확산세. 이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올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우한 지역에서 발생이 됐을 때만 해도 우한 폐렴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이슈는 글로벌적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 예상,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했고 우리는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완전 재난 상황이 도래한 거죠. 세계 경제가 네. 거의 뭐 인간이 갇혔죠. 이제 뭐 자연재해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제 해일이 일었다거나 인간이 얼마나 이 전염병 자연 앞에 무기력한가 이런 이슈를 좀 알게 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거의 가장 파탄 수준이거든요. 네, 직장도 잃고, 맞아요. 뭐 건강도 와이프, 잃고. 남편 격리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사망사가 나오면 거의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거의 참석도 안 되는 맞아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월스트 이슈로 뽑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인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결 방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그렇죠. 시장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죠. 앵커님 답변을 말씀해 주셨죠. 이제 맞아야 되느냐, 어디 거 맞아야 되느냐, 부작용은 맞아요. 없느냐, 시장의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느냐, 백신 나오면 이런 해결 방책들이 아직도 미지수고 미봉책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가장 월스트 이슈는 코로나 창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백신이 되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언제쯤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코로나라든지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뭐 이제 진단 키트들이 정말 빅히트였죠. 네, 맞아요. 가장 시세 기염이 좋았던 섹터긴 한데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이제 시장은 보게 되면 백신 우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앞으로 찬 걸로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는 네. 학습 효과 차원도 있고 단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만 붙이면 주가가 막 갔었어요.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연말에 와서 뚜껑 열어보니 다 가짜였죠. 실질적으로 오너 일가들은 이미 다 팔고 나갔다거나 임상실험 실패했다거나 그런 소식들이 뭐 특정 기업이 아니라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치료제에 관한 대박 기업은 나오겠으나 분명히 한 기업일 것이다. 경쟁사회 논리에서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금 압축된 거는 셀트리온과 GC 녹십자 정도죠. 네, 두 가지로 벌써 압축이 돼버렸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실적 밸류 재평가가 좀 필요하고 기업의 본래적 가치를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제만 붙으면 가는 모멘텀 장세는 이제 끝났다. 네네. 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결국은 언제쯤 선별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외인 기관 투자자들까지 모조리 가세가 되는 공매도 시기 때 종목에 대한 선별화, 밸류에 대한 선별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때 이후에 정말로 뭐 시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가가 더 갈 것이다. 재평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가는지 실적이 기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라는 큰 이슈 속에서 우리 증시를 좀 크게 흔들기도 했고 이 코로나의 코자만 엮여도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모멘텀 장세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베스트 이슈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국내 증시 베스트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거 꼽으실까요? 예,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요시된 게 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이 맞아요.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베스트로 친환경 관련주를 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기도 했고 또 그런 정책들이 앞당겨지기도 했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종목들도 좀 잘 갔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이 좀 되면서 가장 이제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의 핵심으로 부각됐던 게 유럽이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주도로 했었는데 네. 코로나가 발생된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유럽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늦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어차피 돈을 풀어야 되는데 친환경 차 쪽에 더 드라이브를 걸리겠다.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될 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전기차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동이고 걸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또 글로벌 추세 자체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좀 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플러스 그린 뉴딜까지 환경까지 고려하는 정책을 네. 추진해봐라. 한국판 뉴딜.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때 시점에서 전기차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이 확대가 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월달, 9월달 이후에는 또 이제 바이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정책이니까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시장의 핵심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떴죠. 뭐 대체로 보니까 평균 뭐 200% 가까이 전기 진짜요? 2차 전지라든가 그렇죠?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소재 관련 쪽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연료 전지와 관련된 두산 폴셀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맞아요. 뭐 급등이죠. S 폴셀 같은 경우도 급등. 그다음에 484%. 그렇죠. 그다음에 풍력주, 네. 태양광주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신성 ENG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200% 300% 가까이 급등을 진짜 했어요. 많이 떴네요. 아주 베스트 종목이죠. 이게 네. 이들 관련 종목 쪽에 매매하신 분들은 올해 그러네요. 엄청 아주 쏠쏠하셨겠어요. 그렇죠. 차별화 장세에서 엄청나게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가장 뭐 수혜를 받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진단키트라든 관련된 제약주가 수혜를 좀 받았었지만은 역설적으로 친환경 관련 종목이 부각이 좀 되면서 가장 네. 베스트로 수혜를 좀 받았던 게
친환경 관련 또 종목들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까지 좀 받쳐주는 쪽이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종목들 정말 그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투자 앞으로 전략이요? 이게 친환경 자체가 단기 그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냥 글로벌 맞아요. 추세지 않습니까? 이게 테마가 단기 끝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게 테마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면 테마가 아니라 실적주로 변화가 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도 각국 정부들이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바이든 정부도 이번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좀 그랬고, 그다음에 네. 탄소 중립을 조기 앞당기겠다고 그랬고, 시진핑 국가 주석도 중국 쪽에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얼마 전에 2-3주 전인가요? 유엔 기후 협약을 통해 가지고 네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조기 앞당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받을 거다. 그 부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약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쉬고 있어요.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태양광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지난 주간 단위로 20% 30%씩 다 떴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안 움직였던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연말에 개인 투자가들을 주주 명부 등재를 꺼리는 그런 것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작용했는데,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네. 아니면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부터 1월 달에 다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그럼 어떤 거 보세요?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은 저는 그 2차 진수 관련 소재 쪽에서는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보다는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업종 쪽에서 전기차 관련 쪽에 관심은 저는 전구체 쪽입니다. 양극화 물질의 핵심 소재 쪽인데, 전구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 캐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배터리의 글로벌 거의 강국인데, 오히려 전구체 같은 게 7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국에서 수요가 딸립니다. 그래서 네. 전구체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회사가 있지만 에코프로 G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전구체 회사인데 그 회사를 내년도에 아마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ENDD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전구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니까 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풍력주 쪽에서 대장주인 CS 인도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데마크에 있는 베스타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쌉니다. 그들에게 PR이 지금 거의 70배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CS 인도는 지금 5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내년으로 따지 30배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태움까지. 태움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 쪽인데, 실적만 턴 어라운드가만 하게 된다 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는 관점에서 아까 아직은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거리겠지만 관심 좀 가져볼 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미영님이 태웅 있어요 하셨는데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얘기하니까 그린 옷 입고 왔다고 뉴딜 드레스 입고 왔다라는 댓글. 노자성님이 요새 이 댓글의 강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이슈 꼽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베스트 이슈 어떤 거 꼽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는 증시 화랑으로 뽑았습니다. 증시 화랑 확실히 많이 올라왔죠. 이제 2,8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1,400까지 내려갔다가 그쵸?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박준현 의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요즘에 회원들이 또 시청자들이 수익률 20-30%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맞아요. 2019년을 떠올려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참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국내 증시가 거의 죽을 썼습니다. 미국만 나올러 가는 장세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물어보죠, 제가. 작년에 어떠셨냐? 너무 힘들었다. 괴로웠다. 주가 정말 못 갔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창궐되면서 베스트 이슈가 돼버렸죠. 이면적으로. 증시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종어가 생겨났고 언택트라는 신종어가 생겨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코스피 장세가 좀 시작되다 보니 동학개미운동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종목의 수익이 잘 났는데 사면 올라갔는데 왜 못 갈까? 원래 그렇죠. 원래 주식이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쉽게 보던 너무 면에서 올라갔어서 주식이 그동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선별화 과정,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2019년에 미중무역 분쟁에 국내 증시에 심한 아주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코로나가 거의 다 타개시켜줬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증시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가중됐었죠. 뭐 1,800, 1,700, 1,600, 1,400, 뭐 1,10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시세가 아주 강렬하게 반등되었던 베스트 이슈지 않을까 좀 뽑아봤고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살려준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 전문가님들에게 모두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그 어떤 전문가도 카카오 네이버를 언택트라고 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갑자기 언택트라고 엮이면서 자기들 추천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신종 패러다임의 네. 변화가 일었던 것이고요. 올해 나타나는 신종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고 증시가 화랑이 일어나면서 캐캐 먹었던 섹터들의 반등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 인식의 변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전에 없던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면서 증시 화랑도 우리가 겪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의 증시에서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지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를 이제 너무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최근에 상담을 받아보면 거의가 손실권 아직도 20-30%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냥 해볼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잘 가니까. 앵커님 말씀이 정답이신가요? 해볼까? 이거 갖고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나 재료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증시가 빠르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원래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적금도 1년 12달을 드는데 지금까지는 유동성 공급 아래 밸류를 다 무시했습니다. 주가가 그냥 재료만 붙으면 바로 날아갔고 모멘텀만 있으면 시세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모래성 위의 집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쌓여져 있는 성과도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분명한 것은. 네. 그때를 준비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제 공매도 이후에 지금 저는 공매도 위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요. 공매도 위에 전문가님마다 다 평가가 틀려요. 주가가 단기 조정으로 그칠 것이다. 긴 조정으로 그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공매도 때 단기 조정으로 끝나더라도 모든 종목들 올랐던 밸류에이션이 부담된 종목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단기 조정이라도 이미 시세가 다 내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매도 이후에 밸류와 실적 기반이 유지되는 종목들의 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기예요. 아니면 네. 공매도 전에 정리를 하고 시장의 템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는 어떤 것 쪽 보면 돼요? 저는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건 역시나 섹터나? 운영님하고 비슷하게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쪽을 좀 보고 그쪽으로? 있고요.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을 이제 양극적으로 좀 후발주 적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D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고체를 좀 띄었어요. 종목이. 그래서 그쪽은 좀 관심이었고 에코프로와 탄소 쪽으로 그리고 휴캠스를 좀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풍력의 후발주자적인 네. 운영님하고 비슷한 태웅 여기에다가 저는 삼형 엠텍까지 같이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추세적인 흐름 이제 종목에서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시대 변화에 맞는 쪽으로 좀 주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베스트 워스트 이슈 꼽아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내년 증시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운영형님께서는? 자, 2021년 증시 전망. 예, 저는 뭐 내년도까지 거의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안정적이다.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까지 하반기는 모르겠고요. 가봐야 네. 되는 거니까 워낙 변동이 있으니까 결국은 내년도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현재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로나가 안정을 찾느냐, 빨리 안정을 찾느냐, 그러면 경기 회복도가 빨라질 거고 또 근데 경기 회복도가 너무 빨라졌던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직격탄이거든요. 네. 완만하게 좋아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거의 안정적이다. 그렇게 상고 하저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돈을 풀 거니까 유동성 장세가 내년도 시장을 이끌 거고요. 개인 중심의 수급 장세다. 유동성 장세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고 네.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도 선진국보다 신흥국 증시가 강했거든요. 내년도도 아마 신흥국 증시가 강할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빠르고 아마 달러 약세가 진행이 좀 되면서 원자재까지 올라갈 거니까 원자재를 재정 수익으로 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그동안 워낙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 자체가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저평가입니다. 내년도에 국내 기업들 실적들도 지금 올해 단기 순이익 아마 82조 원대에서 아마 120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다음 내후년도에 146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후년도까지 146조 원이면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이 상승한다. 상고하죠. 네. 1월 달에 강세,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실 거고요. 2월 달 실은 빈면은
3월 달에 공매도가 한 달 앞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또 네.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아, 때문에 그러네요. 조정. 네. 그다음에 무난하게 공매도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 쪽에 그러면 또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 5월 달까지 강세.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는 3,300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1,180포인트. 와우.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다. 근데 3,300까지 가봐야 지금 2,800입니다. 네. 지수로 따지면 15% 20%도 안 돼요. 근데 올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0%가 올라왔습니다. 30% 올라갈 때 30% 수익 못 내신 분들이 내년도는 더 힘듭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결론이 나.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화에 그렇죠. 차별화에 방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죠. 워스트가 아니라 베스트 차별화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실적에 따른 차별화입니다. 내년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지수를 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목 차별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스트 종목들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2021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거의 비슷하죠. 저는 운영님하고 정말 좀 데칼코만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통했어. 네, 통했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2019년. 네, 2020년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2005년에는 뭐 운영님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식에서 30년 하신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만큼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볼 정도로. 내년에 올해만큼 시장이 좋을 것이냐? 그렇다고 보는 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년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네. 하반기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올해보다는 2021년은 좋지 않다. 그러면 역시나 종목 차별화 장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적과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선회해 가는 쪽.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전상하약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반기에는 좀 강하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약세.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제 주관 쪽으로는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연준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중립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고 약간 금리 인상의 냄새를 풍기는 이런 스멜을 이런 이야기만 해도 시장은 바로 출렁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일단 2월까지는 유동성 공급 마지막 단계 물결은 한 차례 온다고 보는 쪽이에요.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5G 한 차례 오고 그 다음에 운영님하고 비슷하게 공매도 때 이제 분명히 여기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종목이 40% 50% 반토막 나는 종목들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밸류가 이건 너무 높고 실적도 없다. 이러면 주가가 반토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도는 상당히 크게 조정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종목 이거 잡아놓고 모멘텀 플레이 했는데 종목이 반토막이야.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종목을 정말 선점을 잘해서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으로 집중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올해처럼 많은 종목들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 보면 많게는 20종목, 30종목 막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한 4-5종목, 3-4종목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매집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누려야 되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지금 이제 3월, 4월 동안에 주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무난하게 썸머랠리가 지속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해 딱 10월, 11월에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9월부터 맞아요. 매기가 있었는데 내년 9월부터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쪽으로 좀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내년 딱 여름까지 한 8월, 9월까지 잘 시세를 좀 누려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쪽이 올해만큼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워스트 베스트 이슈로서 이제 한 해를 딱 정리하다 보니까 참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서 이제 키워드로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사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참 답답한 2020년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좀 격동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자,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잘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워스트가 아닌 베스트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해피한 뉴이어가 오길 바라면서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